미 정부가 오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첫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미 정부가 북한 최고 지도자를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 의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에 관한 인권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제재 명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경색되어 있는 북미 관계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 것으로 예상되며 남북 관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4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된 충격을 딛고 지난주 내내 순항하던 국제금융시장이 금주 들어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영국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심화하면서 영국 부동산 펀드에서 투자자들이 돈을 줄줄이 빼가는 펀드런 조짐이 나타난 것이 브렉쇼크를 재점화하는 도화선이 됐습니다. 또 이탈리아 은행의 부실 채권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지난 29일에는 독일 도이체방크와 스페인 산탄데르 등 두 은행의 미국 지점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연거푸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이시스가 텔레그램 앱을 통해 여자 포로를 성노예식으로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앱에 따르면 아이시스는 포로로 억류한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성노예로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아이시스가 칼리파 국가로 선언한 이라크와 시리아 북부에서 최근 영토를 잃어가는 동안 약 3,000명에 달하는 여성과 소녀를 성노예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분쟁에 관한 국제재판소의 중재 판결이 이달 12일 나올 예정인 가운데 중국 정부가 필리핀 신정부를 향해 사실상 소송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필리핀의 아키노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안은 처음부터 불법이고 무효라며 어떤 판결도 중국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과 필리핀이 대화 협상하는 것만이 갈등을 푸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필리핀 신정부가 전 정부의 잘못된 방법을 폐기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상업지구에서 지난 3일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 사망자가 2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악의 인명피해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모하메드 가반 이라크 내무장관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가반 장관은 이번 테러와 관련해 치안 담당 기관 간의 소통 부재를 질타했습니다. 그간 이라크에서 폭탄 테러로 사상한 이들은 최소 4,000명에 이르는데 대다수가 가짜 탐지기를 사용하는 검문소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